여러분, 혹시 내 전부를 걸고 내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잃어본 적 있으십니까? 사람일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고 내 인생을 걸었던 어떤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언가를 얻기도 하지만 반드시 무언가를 잃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가슴에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지키고 싶었던 사람을 잃었고, 누군가는 밤낮 없이 달리며 키워온 자신의 가게를 접어야 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오랫동안 준비했던 시험을 결국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참 쉽게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시간이 지나면 정말 괜찮아질까요? 아마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괜찮은 척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계절을 겨울로 바꿔버립니다. 밖에 나가는 것조차 용기가 필요했던 겨울. 눈이 내려 모든 발자국을 덮어버리듯 그 기억도, 그 사람도, 그 시간도 하얀 침묵 아래 묻어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떤 기억은 그렇게 쉽게 묻히지 않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익숙한 냄새 하나, 우연히 들려온 노래 한 줄, 그 순간 가슴속 얼음이 와장창 깨져버립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이미 끝난 일인데도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문학이 아닙니다. 슬픈 노래 가사도 아닙니다. 그리고 멘탈이 약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 고통은 실제로 우리의 뇌가 물리적인 고통으로 인식하는 통증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명치를 둔기로 얻어맞은 것처럼 숨이 멎는 밤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밤을 지나온 두 사람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할 것 같았던 사람과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돌아오는 밤, 텅 빈 방에 혼자 남겨진 A씨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그를 사랑하게 될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러다 연인이 되었을 때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설렘은 익숙함이 되었고, 익숙함은 점점 무심함으로 변해갔습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고, 결국 이 관계를 끝내기로 결정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별을 하고 돌아온 겨울의 늦은 밤. 사랑은 뜨거웠지만 이별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할걸. 내가 화났다고, 힘들다고, 울고 싶었다고, 안아달라고, 사랑한다고 말할걸.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아직도 할 말이 천만 개는 남아있는데 그는 더 이상 내 곁에 없습니다. 마치 내 삶을 지탱하던 심장 한쪽이 마취도 없이 떼어져 나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10년 동안 카페를 운영했던 한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20대 후반에 시작한 가게였습니다. 좋아하는 커피를 만들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그 공간에 쏟아 넣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좋아하는 마음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매출. 지켜내기 위해 수없이 고민하고 버텼지만 결국 폐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텅 빈 가게에 불을 하나씩 끄던 순간, 이상하게도 후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골 손님들의 인사와 따뜻했던 대화들, 그리고 10년 동안의 세월이 한순간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지난 10년 동안의 시간, 자신의 젊은 시절이 함께 녹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끝났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아픈 걸까요? 왜 어떤 상실은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가슴을 찌르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감정이 아니라 뇌의 구조 때문입니다. 뇌과학에서는 이 현상을 확장된 자아라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뇌는 몸 안에 있는 것만 나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 수년간 매달렸던 꿈, 매일 문을 열던 공간. 이 모든 것들은 뇌 속에서 단순한 외부 대상이 아니라 내 몸의 일부처럼 저장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어떤 기억은 잊혀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어떤 사람은 몇 달만 지나면 아무렇지 않은데 어떤 사람은 몇 년이 지나도 같은 자리에서 멈춰 서 있을까요? 왜 어떤 이별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지만 어떤 이별은 마치 어제 일처럼 또렷하게 남아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감정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현상의 중심에는 감정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뇌가 있습니다. 의학에는 환상지통이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사고로 팔이나 다리가 절단된 환자가 이미 사라진 팔다리에서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현상입니다. 몸은 사라졌지만 뇌의 지도에는 그 팔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뇌는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응답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순간 뇌는 오류를 일으키고 극심한 통증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잃고 꿈을 포기하고 가게를 닫았을 때 느끼는 고통도 이와 같습니다. 머리로는 이미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뇌의 지도는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뇌는 습관처럼 그 사람을 찾고 그 공간을 찾고 그 꿈을 찾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공백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실을 겪었을 때 너무 빨리 일어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뇌의 신경망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끊어진 신경이 아물고 뇌가 새로운 지도를 다시 그리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눈물이 난다면 울어도 됩니다. 공허하다면 그 공허함을 느껴도 됩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회복의 과정입니다. 마지막 셔터를 내리던 날, 마지막 책상을 정리하던 날, 마지막으로 뒤돌아섰던 그날. 그날의 고통은 당신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만큼 진심으로 사랑했고 노력했고 살아왔다는 증거였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 남은 그 빈 공간은 영원한 상처가 아니라 새로운 도화지입니다.
언젠가 그 위에 또 다른 이야기가 그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을 때 여러분은 오늘의 이 시간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나는 끝까지 살아냈다고 말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들은 또 넘어지고 이별하며 고배를 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하나하나가 우리들이 만들어갈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찬란한 미래를 응원하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찰의 설계자 내면의 품격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텅 빈 마음에 아주 작은 진통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